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 한대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암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챕터는, 이 강의는 암 치료를 다 끝내고 보시는 것보다는 저는 암이라는 사실 알게 되었을 때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큰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는 미리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차를 보시면요,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체 건강, 마음 건강, 사회적 건강, 그리고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치료만 받다 보면 어느새 이제 병원에서 3개월 뒤에 봅시다.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든다. 사람들은 이렇게 아프다고 다들 배려해 주는데, 야,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출근을 해야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 이런 걸 당했을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앞으로의 생활인데,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여기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과정에 라는 말처럼 앞으로의 일상생활 중요하지만 지금 잘 생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신체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신체 변화에 대처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적정 치료가 끝난 뒤에 이제 회복의 단계를 거쳐서 회복의 단계에서부터는 이제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증상에서 회복 걸리는 시간은 개인마다 참 다릅니다. 이 시간이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이 앞으로의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일 걱정하시는 거, 암에 대한 재발. 사실 재발을 두려워하죠. 치료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재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신체 건강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건강한 생활.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겁니다. 자, 신체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기 검진과 예방 접종입니다. 사실 암이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암의 재발 전이 유무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병원을 자주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정기 검진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은요, 사실 위암 걸리신 분들은 위만 신경 쓰고, 대장암 걸리시면 대장만 신경 쓰고 그러시는데, 사실 몸은 위, 대장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전체적인 신체. 그래서 여러분 위에 대한 정기 검진도 중요하지만 몸 전체에 대한 건강 검진, 나라에서 하는 건강 검진을 통해서 위뿐만 아니라 다른 내 건강도 체크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기 검진 시에 의료진께 내가 뭘 알려줘야 되나,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증상이나 통증, 또 불편한 것들, 그리고 다른 건강 문제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담당 의료진들은 암 전문 의료진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건강 문제를 위해서 내가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고 다른 질환, 내 몸에 있는 다른 질환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는데 중요한 건 예방접종이죠. 그래서 코로나로는 우리가 백신도 맞고 있지만 그 외에 보시는 것처럼 독감이라든가 폐렴구균이라는 대상포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건강관리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접종도 챙겨서
맞으시고, 혹시 그 다니시는 병원에 그런 평생 건강관리센터 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암 치료에 나타난 증상들은 대표적인 것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피로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피로감이라는 게 잘 뭐 측정이나 뭐 잘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피로감, 통증, 그리고 림프 부종, 구강치아 관리. 그래서 이런 암 치료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도 내가 알아두셔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료진과 상의하면 좋으시고요. 특별히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운동, 수면, 일과 계획, 에너지 줄이기.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위해서 조금 자기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했으니까 암 치료 끝났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살지.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맞는 생활을 한다. 그래서 관련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거. 그리고 사실 림프 부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있으면 관련된 의료진과 또 진료를 받으시고 관련된 뭐 여기서 보시는 운동법,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및 치아 관리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관련돼서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제 금연, 금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근데 보시면 이런 것들은 때로는 너무 과하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그냥 그것만 열심히. 근데 운동도 내가 할 수 있는 강도, 여기 중요하죠. 그것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또 너무 조금 피곤하다 싶으시면 그런 건 뭐 조금 쉬시고 또 여기에 권하는 것들 그리고 좀 내 체력이 더한다 그러면 더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지켜서 운동은 사실 이 밑에 있는 적정한 체중 유지에도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적당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주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뭐 요즘도 나라에서 이제 금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건강해지시면 또 고민거리가 생기고 이 고민거리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한데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뭐 술이라든가 담배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걸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 클리닉 또 금주 클리닉 다니시면서 끊을 수 있도록 금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 관리는 근데 이거에 너무 집중하시면 또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또 더 관리할수록 좀 더 살이 빠지거나 더 찌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제 생각에는 혼자 하시는 게 어려우면 병원 내 영양사님들 또 아니면 뭐 관련된 뭐 영양 프로그램들 같은 거에 참여해서 내 식단 관리라든가 그리고 또 관련된 뭐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받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감량이나 저체중을 위해서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근거 없는 식이요법. 요즘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TV라든가 뭐 여러 매체에서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 맞는 건가. 그래서 좀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하시면 좋겠고 또 어떤 것들이 어떤 특별한 음식이나 뭐 어떤 약이 뭐 이런 것에 꼭 뭐 정답, 꼭 지름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추어서 적정한 체중 관리에서 영양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건강입니다. 사실 마음 건강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체는 여러분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거나 식단 그리고 금주 금연 근데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스트레스 받거나 일로 인해서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그리고 나는 조금 아직은 뭔가 힘든데 주변에서는 내가 암 치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나은 사람으로 괜찮겠다.
이런 시선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은 암을 겪었으니까 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염려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 마음 건강이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도 변화의 시간,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가 암 발견하고 그걸 인한 적극적인 치료 동안에 나도 많이 긴장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데, 이제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 이 마음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변화된 삶에 사실 나는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렇지만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 삶에 대한 목표와 희망을 가질 때 더 행복한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내 삶은 달라진 거죠. 암을 경험해서 그 달라진 나의 삶을 새롭게 재정립,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똑같길 기대해도 안 되겠고, 예전과 완전 다르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새로운 삶에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가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그쵸? 암에 안 걸려본 사람은 누구라도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 그죠?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날 포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발, 어떡하나. 이게 조금만 머리가 아프면, 이게 뭐가 문제가 아닌가. 위가 쓰리면, 이게 뭐가 문제.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감정의 기복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 그래서 어떤 거냐? 보시면 이거 슬픈 감정, 텅 빈 느낌, 불면증 이런 걸로. 그리고 조금 이런 변화들을 겪으죠.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불안하고 공포하고, 또 자꾸 어떻게 보면 무관심, 무기력감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대처하고 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 혼자 이런 것을 겪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암 치료 끝나고 나서 주변 사람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 끝났는데 왜 저러지? 이거 그래서 날 이해해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꾸 숨기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마음 변화들을. 그래서 이제 그걸 도와줄 사람을 찾고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꾹 참고 있다가 폭발하면 그거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르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내가 겪은 거를 말씀하고, 또 그런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신호등에 비유합니다. 신호등에는 무슨 불이 있죠? 삼색 신호등 아시면 초록불, 빨간불, 가운데 뭐가 있죠? 주황색 신호가 있죠. 주황색 신호는 뭔가요? 뭘로 바뀔 거다. 이제 빨간불로 바뀔 거다, 초록불로 바뀔 거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죠. 이제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주황색이 오면, 내가 이제, 우리 운전자들은 어떡합니까? 주황색이 오면 서야죠. 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위험하죠. 그냥, 물론 그냥 싹 지나갈 수도 있지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아차려라. 뭘 알아차려라? 스트레스를 알아차려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라는 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쉽게. 좋은 스트레스. 그죠? 좋은 스트레스라는 건 스트레스가 좋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하는 거. 그걸 유스트레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로 해서 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트레스라는 건 힘든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암 치료 끝나고 나는 이제 스트레스 안 받을래.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서 살 거야. 그건 불가능하죠. 스트레스는 암을 경험하신 분들이 몸의 모든 건 정상이어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 어떤 스트레스? 재반, 관계, 직장, 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요즘 사실은 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인데, 일에서는 뭐죠? 일이
일보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 별로 없죠. 사람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거, 그래 건강한 방으로 이끌고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방법은 이거는 디스트레스를 알려주는 온도계라고 하는 건데, 이게 4점 이상이 되면 1, 2주 지속이 되면 내가 조금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이런 걸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요, 마음이라는 거는 여기도 그렇지만 며칠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조금 걱정이 드는 건 괜찮습니다. 뭐 걱정 없는 삶이 걱정이 전혀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거가 이제 이게 내가 조금 너무 힘들구나. 내가 조금 내 마음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거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냐? 뭐 아까 운동, 그러니까 운동은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거, 내에 맞는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가벼운 활동. 여기 보면 너무 건강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운동할까,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하지만 여기 보면 즐거운 거, 뭐 취미, 봉사 이런 가벼운 활동들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요즘 호흡 명상에 대해서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배워보시고, 근데 이런 게 좀 맞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조금 방법들을 간단한 것들을 좀 배워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만드는 생각을 바꿔요. 사실은 이제 생각이 문제거든요. 보면 이제 재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뭐냐면 또 갑자기 이제 기침이 나는 거예요. 폐암 걸리신 분이 기침이 여러 번 나요. 그러면 이게 폐암이 재발한 게 아니라 재발이 많은. 근데 이제 단순한 기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자꾸 내 건강 염려에 가중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꼭 진짜인가? 무슨 뭐 기침인 이거는 뭐 요즘같이 환절기 땐 당연히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있는 거 이런 걸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삶이니까 내 삶에 대해서는 사실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할 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이려면 내 친구가 이런 상황이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죠? 그리고 이런 만약에 기침이 많이 나서 이거 재발일 것 같아.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게 도움이 되시겠어요? 이런 기침이 많이 나. 그렇죠? 우선 진료를 보시고 또 정기 검진을 언제 다녀왔느냐. 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걸로 많이 힘들면 요즘은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좀 열려져 있는데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정신건강의학과만 아니라도 상담실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이런 정신건강 클리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신건강 클리닉도 있으니까 그런 거기에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아까도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크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요, 정상적이다는 거죠. 정상적인 거죠. 근데 너무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가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기 1년이라고 했는데 1년이 그래도 많이들 이런 걸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1년이 지나면 좀 덜하시죠? 또 어떤 거 뭐 5년이 지나면 또 완치다. 그래도 덜하죠. 근데 어떤 분은 5년이 지나도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거는 재발의 두려움을 있다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그거를 내가 이런 거를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일상생활 잘하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체 증상이 항상 재발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꾸 너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그럴 수 있죠. 가족한테. 그러면 가족들은 더 걱정하면 내가 또 괜히 얘기했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럴 때 정기적인 병원 방문하서 그런 클리닉도 찾아가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 상태를 좀 파악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내가 팔로우업 때, 그쵸? 팔로우업 치료 때, 괜찮았다,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 그러면 의료진과 상담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죠. 나 여태까지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사회적 건강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건강이 더 중요하죠. 요즘 암 생존자분들이 많으시고 사회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사회적인 편견들이 쉽지는 않죠. 뭐 암 환자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 그리고 너무 이제는 그만둬야지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편견들로 인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신체적인, 정신적인 문제도 잘 관리하는데 이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으로 그냥 포기하는 거,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 어떤 걸 준비해야지 도움이 될까? 직장 복귀에서 무엇이 준비돼야 되나? 사회적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자신감을 가지면 훨씬 더 그런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런 준비한 내용들은 우리가 요즘 많은 국립암센터, 저희 삼성서울병원 이런 곳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 책자들을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추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탁드리는 건 제 강의뿐만 아니라 그런 자료들을 좀 읽어보시면 직장 복귀에 대한 자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직장 복귀. 이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답은 네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안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런 것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런 거를 체크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관련된 것들을 강의나 이런 거 들어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의료진에게 확인할 것들이 있죠. 이제 뭐 내가 지금 이제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그리고 일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건가 뭐 관련된 부작용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여쭤보는 거 그리고 직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이게 조금 잘 해주셔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 그것들을 조금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나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서 복귀한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조금 알게 된다면 그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 거 어떠셨는지 어떻게 준비해서 복귀하셨고 복귀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조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일을 복귀하는 데서 가장 걱정인 점은 아까도 얘기한 스트레스 때문이죠. 이거 일하면 재발되지 않나 뭐 스트레스도 있고 지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니죠. 꼭 일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건 좀 중요하죠. 여기서는 유해한 환경이 아니라면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뭐 충분히 우리가 잘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보다는 직접 부딪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운동하시고 또 식사 잘 하시고 또 뭐 현명하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보면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헤쳐나겠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본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로 모임이나 멘토링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했던 분들의 조언을 좀 받아본다든가 그 내가 어려워하는 것들이 뭔지를 조금 적어보고 또 내가 너무 걱정이 많다 그러면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암을 치료받으신 분들이 식사가 조금 그죠? 천천히 먹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떤 때는 자주 먹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직장 식당이라든가 같은 동료들과 식사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내 불편한 점들을 조금 미리 좀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면 좀 혼자 식사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은 척하고 빨리 식사하면 내가 너무 힘들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아마 천천히 먹고 자주 먹었을 텐데 갑자기 뭐 빨리 먹고 그러면 탈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불편한 점들을 얘기를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식사 자리 같은 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미리 동료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뭐 팀장님 뭐 위에 상사랑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제 일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이건 조금 뭐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좀 복귀 시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뭐 바로 복귀할 겁니다. 이런 분들 계신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나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 상황 또 내 몸 상태 여러 가지가 내 복귀를 조금 지금이 아니라 조금 미룰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으로 복귀 시점을 정하는 것보다는 의료진의 자문을 구하고 내 몸 상태 체크하고 또 직장에서의 그 스케줄 뭐 휴가를 연가를 뭐 휴직을 더 할 수 있다 그러고 조금 늦게 복귀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과정들에서 중요한 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 동료들은 그죠? 직장이라는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요청하면 그분들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거나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너무 꾹 참고 있다가 폭발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괜찮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대인 관계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거를 대화를 잘 풀어나가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관계가 좋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더 건강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을 조금 배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복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암 치료 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복귀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암 환자는 사실은 장애인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장애인 복지법상 그렇지만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되기 때문에 관련된 소득공제 이런 거 받으실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 이거는 꼭 장애가 아닌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암의 모든 질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암 치료를 받고 여기도 혹시 내가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라든가
몇 가지 암들, 그러니까 조혈모세포 이식 같은, 그러니까 혈액암에 이런 이식 같은 거 받았을 때나, 간암으로 간 이식을 받았을 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시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암 생존자 통합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를 경험한 분들 돕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지역 내에 있는 통합지센터 가서 한 3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상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면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취업이라든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뭐 사이트인데 그런 것들도 한번 여기 필요한 경우들은 찾아가서 한번 관련된 정보들을 습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암 생존자들 일상생활을 복귀할 때 중요한 거죠. 10가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요. 여러분 운동하시고 잘 먹으면 좋죠. 그리고 바르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삶, 그리고 검진. 내가 겪은 암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에 대해서 검진 받으시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뭐 나에게 이거 6번, 7번은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 신앙 종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취미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연절주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에너지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내 몸에 맞는 거를 해보시면 좋겠고 왜 이런 일들을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변화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아까 그 자료대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뭐 제가 참고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또 한번 받아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작을 위해서 저희 삼성서울병원의 장은휘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상생활로 잘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